운명의 75세.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어제까지 산에 오르던 분이 갑자기 현관문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평생 또렷하던 분이 친구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머뭇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셔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 나이를 몸의 붕괴점이라 부른답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90세는커녕 앞으로 10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100세까지도 정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20년을 온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그냥 달력위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거대한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똑같이 75세를 맞아도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또 어떤 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75세를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위 세 가지가 따로따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시기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당황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희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먼저 75세에 무너지는 새 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과 약과 잠처럼 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인 인간관계와 75세 이후의 마음가짐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75세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60세 무렵부터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75세쯤에 이르면 그동안 쌓여있던 변화들이 한꺼번에 겉으로 드러납니다. 의학계 통계를 보면 65세에서 74세 사이보다 75세 이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정확하게는 1살 늘 때보다 75세라는 선을 넘는 순간 곡선이 가파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 나이를 붕괴선 또는 붕괴점이라 부르는 겁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이 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한 목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약해지는지 알면 어디를 지키면 되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많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오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분과 무시하는 분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알아채신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5세에 무너지는 첫 번째 기둥,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의 몸매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근육이냐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5세 이후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모 병원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 사이에 우리 몸의 근육은 평균 31%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60세 무렵의 근육 감소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릅니다. 10년 동안 근육의 3분의 1이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창고이자 공장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근육은 혈당을 끌어다가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오릅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면역과 회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정수기로 비유하자면 근육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필터가 있어도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자꾸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그러다 한번 넘어지면 75세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오랜 시간 누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 모 병원 자료에서도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 중 상당수가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무너져서 거동이 힘들어지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도 지키는 일입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걷는 그 평범한 행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핵심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75세 이후에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잡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고기를 씹기 힘들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습니다. 우유 한 잔, 작은 요구르트 하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천천히 10번만 앉았다 일어서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에 큰 근육이 깨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식사 후 설거지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의자에서 10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요즘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이나 바닥을 짚으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영차하고 기압을 놓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페트병 뚜껑을 딸 때 예전보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나요? 손주가 내미는 손을 꽉 잡아주기가 어려운가요? 손아귀 힘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서울 모 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 악력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합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졌다는 건 온몸의 근육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5세 무렵에 근육이 이렇게 빨리 빠질까요? 이유를 알면 대처법도 보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근육을 새로 짓는 공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똑같이 고기를 한 점 먹어도 젊을 때는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반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씩 찔끔찔끔 드시면 신호가 약해서 공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적게 드시면서 근육이 더 빨리 빠지는 숨은 이유입니다. 이에 보태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끌어다 쓰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이 창고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올라간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을 둥둥 떠다닙니다. 그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모 병원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수치가 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당뇨를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릎 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당까지 함께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운동 한 가지로 두 가지 병을 막는 셈이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둘 다 주저앉을 뻔하신 적 없습니까? 손주 하나 못 안아주는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어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신 적 없습니까? 체면을 중히 여기시던 분이라면 남들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근력 교실에 등록하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 꼭 챙기기를 부지런히 계속하면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6달이 지나면 그렇게 그리워하던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포기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달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좋습니다. 한 번에 충분히 드셔야 근육 공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시작하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손아귀 힘을 기르기 위해 부드러운 공이나 수건을 잡았다 폈다 해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입니다. 75세에 무너지는 두 번째는 바로 심장과 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결국 숨을 쉬고 피가 도는 일입니다. 심장과 폐가 그 일을 맡은 두 일꾼입니다. 이 두 일꾼이 75세를 넘기면서 눈에 띄게 지칩니다.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펌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계단 몇 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평지를 걷는데도 옆 사람보다 자꾸 뒤처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심장과 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상처도 더디 아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를 먹고 사는데 그 산소 배달이 늦어지는 셈이니까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집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힘이 좋을 때는 집 안 구석구석 따뜻한 물이 잘 돕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낡아지면 가장 먼 방, 가장 끝에 있는 방부터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끝, 발끝 그리고 뇌입니다. 그래서 심폐가 약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일러를 통째로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 따뜻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심장과 폐를 지키는 방법,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15분만 걸으면 됩니다. 15분이 길게 느껴진다면 처음에 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나눠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몰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15분, 내일 15분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1년 뒤에는 옆집 또래 어른이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래보다 숨이 덜 차고 또래보다 걸음이 가벼운 분,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75세를 넘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까먹습니다. 가스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말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까봐 점점 집 안으로만 숨게 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전혀 다릅니다. 모 병원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이것을 곧바로 치매와 연결짓는 일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을 깜빡하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 안 떠오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뇌를 더 빨리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왜 75세의 뇌가 약해질까요? 우리 뇌도 결국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굳습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은퇴했으니 머리 쓸 일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어드니 새로운 자극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뇌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는 뇌는 빠르게 녹슬어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뇌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는 생활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첫째는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떠올리고 그 대답을 말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이 뇌 쪽에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법, 새로운 노래 한 곡, 화투든 바둑이든 손주에게 게임 하나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그 순간 뇌에는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잘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이 곧 뇌 청소 시간인 셈이죠. 잠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5세에 무너지는 3가지 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